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있잖아요. 네. 요즘요. 네. 새 아파트인데 네. 빈집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 아파트인데. 예.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새 아파트인데요, 소장님. 네. 이 빈집이 사람들이 모두리 원하는 집이잖아요. 새 네. 아파트인데.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빈집이 예. 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기존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네. 팔리던가 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던가 해야 되는데 네. 요즘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인가요? 소장님이 알고 있었던 얘기도? 네. 네. 지금 이제 입주를 맞이하는 집들이 꽤 많은데 그냥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이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네. 집을 이제 갈아타는 목적으로 네. 집을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청약이 네. 당첨이 되는 게 정말 어렵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스무스했었던 그렇죠. 과거였죠. 네네. 근데 지금은 당첨은 쉬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네.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려면 일단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팔 계획. 네. 잔금 준비를 돈을 따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걸 내 기존 집을 팔아서 잔금을 마련해서 여기를 들어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집도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잔금 또 따로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려운데 기존 집을 팔고 들어가야지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이제 진작부터 집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하락 상황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집이 안 팔리는 거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소장님. 네. 보통 이제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2, 3개월씩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팔려도 이게 입주 기간이 끝나버리면 네.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것도 지금 분양을 잘 모르니까요, 저희는. 네. 이런 단계를 좀 차근차근 좀 밟아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입주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내 집 정리가 안 됐어요. 네.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네. 그럼 나는 어찌 해야 하나요? 어찌 해야 할까요? 망하는 거죠. 진짜 망하는 네,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압박이 오는 게 이제 건설사에서는 이제 잔금을 언제까지 치르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계속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게 이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거든요. 네. 대부분이. 네. 중도금 대출을 분양자의 명의로 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은 사실 회사에서 이제 건설사 회사에서 서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중도금 대출은 본인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게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시키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별개 개념이에요. 별개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그냥 중도금 입주할 때까지 끝이에요. 입주할 때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와서 갚아? 그게 이제 잔금 대출이라는 걸 해주거든. 등기를 치면서 명의가 이제 넘어오잖아요. 내 명의로. 그러면서 그 등기를 담보로 해서 다른 은행이나 아니면 기존 은행에서 이제 새로운 담보 대출이라는 이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액수를 전체 커버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잔금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거기서 돈이 좀 더 남으면 이제 내가 필요한 잔금 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더 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잔금 대출이 안 되면 이제 무조건 중도금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집을 팔아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할 때 분양권자가 내야 될 돈은 얼마냐면 90%입니다. 계약금 10% 빼고 네, 계약금만 나머지 1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 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딱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거죠. 중도금은 보통 60% 정도 되는데 60%는 대출을 이제 해서 입주할 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잔금 30%, 중도금 60% 더하면 90%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돈이 90%인 거예요.
참 신기하네. 이게 지금까지 분양됐던 집들은 네. 입주할 때 거의 피가 몇 억씩 붙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되게 작게 느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딱 분양가의 90%가 그냥 다 내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단지 그냥 피가 붙어서 내가 작게 느낄 뿐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90%를 내가 무조건 내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게 안 되면 전세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실입주할 사람은 세입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진짜 대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기존 집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네. 더 힘들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진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건가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게 중도금 대출 상환 압박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네, 압박 전화가 오는데 진짜 압박입니다. 어, 협박에 가깝습니다. 정말요. 은행 되게 친절하게 네. 느꼈거든요. 네, 협박을 아닙니까? 하는 게 뭐냐면 이 중도금 대출은 원래 입주 날짜가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날 갚아야 되거든요. 그날 갚지 못하면 이제부터 이제 연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 이자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연체는 이자가 얼마고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강제 상환. 그래서 기존 집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이런 엄청 얘기까지 센데요? 이제 심하게 들어가진 않고 대부분 이제 연체 이자 정도. 네. 예. 그래서 입주 기간까지 계속 그거를 압박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됐다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예전과는 다를 것 같단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은행도 상황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게 상승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길게 딜레이가 되더라도 상환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없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이제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은행 입장에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압박 정도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행사에 있으면서 이제 겪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입주 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느냐 여부인데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대부분 이제 중도금 대출 계약을 개인 이름으로 나가긴 하는데 회사가 보증을 쓰잖아요. 네. 회사가 보증을 쓸 때 어느 정도까지 쓰냐면 보통 입주 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네요. 대부분은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까지 이제 연장 계약을 해놓습니다. 네. 나중에 그 상환을 못하는 사람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 계약을 하고 그래도 그거를 여유 있게 그냥 해주면 상환하지 않고 그냥 막 그렇죠. 미루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압박은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연장 기간을 또 넘어서게 되면 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잡해집니다. 이건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중도금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손해 보고 파기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한다라면 중도금까지 이제 다 포기하고 그 연체 금액을 나중에 떠안으면서 포기한다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건 안 된다. 못하고 네. 계약금만 포기하고 받아주느냐 여부는 건설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합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거나 그냥 연체된 상황에서 연체금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고 시간만 가는. 끌고 예. 가고 그냥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비용은 상황이 이제 되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입주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금이 이제 붙게 되면 실질적인 연체금이 붙게 되면 이제 가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네. 내가 내야 될 돈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점차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입주 미분양이 생기면 이제 폭락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주 미분양 상태가 아니고 분양이 다 된 상황인데
피가 이제 안 붙거나 적게 붙었을 때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입주 미분양이 생기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피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겨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면 이때 이제 진짜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라도 있거든요. 아직은 이 집을 고수해야 된다. 잔금을 어떻게라도 치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입주 미분양이 생기면 이 집에 대한 애착도 없어져요. 애착도 없어지고 오히려 좀 그럼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죠. 더 많이 하겠네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잔금을 어떻게든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잔금을 못 치르면 말지 될 대로 포기해지 되라, 예, 약간? 될 대로 배째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청약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당첨되지? 네. 그 앞에 초입만 참 항상 생각하고 연구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당첨이 돼도 이게 끝맺음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생기면 이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겼잖아요. 네. 항상 없다가 생기는 시점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앞으로는 있다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이런 현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내가 미리 더 네. 빨리 내놓고 좀 싸게 해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더 냉혹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이렇게 먹히는 되면 이제 상황이고. 뭐가 문제냐면 잔금을 이제 치르기가 어렵게 되고 건설사는 이제 포기도 안 받아주고 무조건 이제 소송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분양권자, 입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집을 급급매로 팔아야 돼요. 급급매로 팔면서 이게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요인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네. 뉴스 기사들을 보면. 네. 분양을 관심 있게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을 못하는 거죠. 예상 못했던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당황하고 예상했던 이제 분석 이런 게 다 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하나 모여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네. 이렇게 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 좋게만 느껴졌던 분양 시장이 이제 악재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 번씩 좀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입주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주어져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예 잔금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또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은 이 지금 분양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좀 흘러갈 줄은 저도 좀 몰랐거든요. 그냥 경쟁률만 생각했지. 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생각해 못했는데 소장님은 진짜 현지에 계셨으니까 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으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